안녕하세요. SF파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의 사연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후 관련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택이 되시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갑작스런 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와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엄마의 발음이 어느라고 이상해졌다고 바로 엄마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급하게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정말 발음도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왼쪽 다리와 팔에 힘이 없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괜찮다며 그냥 너희 집으로 빨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강제로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배정을 받지 못해 응급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70대 중반이고 자녀는 저와 여동생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셨겠지만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특히 여동생이 어머님을 잘 케어하면서 좋은 것도 사드리고 같이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어머님과 이전에 같이 여행도 갔었다. 그 즐거운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4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간신히 병실을 배정받고 병인에서 CT 촬영 및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만성 고혈압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약을 먹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 같다는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는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뇌경색이 처음 시작된 후 골든타임이 지나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발병 후 24시간 이내 조치를 받았으면 좀 더 나아졌을 텐데라고 말을 흐리셨습니다. 그 말은 들은 후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빨리 조치했더라면 어머님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평정심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새아이의 아버지이며 가장이기도 했으니까. 병원에서 준비해달라고 하는 기저귀와 물티슈 등 여러 준비물을 장만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가족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고 아버지도 연로하셔서 어머니를 온전히 간호하기 힘들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문의해봤더니 하루에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에 맞는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누어 이모 및 동생, 제가 돌아가면서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가족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다운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병상 침실에 누운 채로 이동하는 환자들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의사는 재활병원을 가서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 내역서를 받았는데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실제 지급해야 하는 병원비는 대략 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재활병원 선정 시 프로그램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지 비교 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재활을 하셨습니다. 식사도 나오고 재활 및 돌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신경외과, 재활 전문의가 있어서 정기 검진도 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들었고 간병비가 추가되었는데 공동 간병인이 어머니 옆에서 케어를 했습니다. 비용은 하루 3만원 한 달 90만원에서 총 월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아보면 되었고 다행히 내 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6개월 정도 재활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나 워커를 의지해 조금씩 걷는 정도까지 호전되셨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 3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큰일에 대비해 전문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대략 입원비와 재활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평소에 돈을 저축하지 못했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실비보험을 가입했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생한 상해치료비 100만원만 지급되어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직접 비교해보고 포괄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소 부모님 몸에 이상이 없는지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관찰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혈압약을 꾸준히 드셨다면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다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잘 관리되어 어디서 처방을 받고 약을 구입했는지 병원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약값을 아끼려다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잘하세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고 자녀들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시차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일입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